그 비행기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026년 1월 18일 오후 3시 42분 147명을 태운 여객기가 하늘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안에는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떠났던 4식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그 고양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공항은 평온했습니다. 일요일 오후의 공항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 처음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작별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의사 이지은 씨는 캐리어를 끌며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발밑에는 작은 이동장이 있었습니다. 안에는 회색 얼룩무늬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름은 루나, 임시 보호 중이던 개체였습니다. 지은 씨는 루나를 입양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새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괜찮아 루나, 금방 도착해. 그녀는 이동장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루나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발톱으로 이동장 문을 긁었습니다. 낮게 울었습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울었습니다. 지은 씨는 익숙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양이는 원래 이동을 싫어하니까요. 특히 낯선 환경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처음이라 그래. 괜찮아질 거야. 지은 씨는 루나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루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는 체크인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로 향했습니다. 루나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 약간의 불편함, 그리고 동정. 지은 씨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곧 진정될 거예요. 그녀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루나는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동장 안에서 몸을 비틀었습니다. 발톱으로 바닥을 긁었습니다. 숨을 거칠게 내쉬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는 것처럼 지은 씨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동장을 열고 루나를 확인했습니다. 심박수를 재봤습니다. 빠르긴 했지만 위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운공도 확인했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체온도 정상, 호흡도 정상. 스트레스야. 그냥 스트레스일 뿐이야. 지은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루나의 행동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은 씨는 15년 경력의 수의사였습니다. 수천 마리의 동물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물은 때로 인간보다 먼저 한다는 것에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때를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건강검진도 마쳤습니다. 비행기 탑승도 허가받았습니다. 루나는 그저 긴장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지은 씨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자신을 설득하듯 루나에게가 아니라 자신에게. 같은 시각 탑승 게이트 근처에 저요. 김민수 씨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수 씨, 어머니 수진 씨, 7살 딸 서연이, 5살 아들 준호. 이들은 제주도에서 4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가족여행은 처음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퇴근은 언제나 늦었고 주말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는 아이들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유치원 등원, 학원 픽업, 저녁 준비, 재우기.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여행을 계획한 건 1년 전이었습니다. 올해는 꼭 가족여행 가자.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아팠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3번이나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정말 겨우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아빠, 비행기 언제 타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30분 후에. 민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비행기 무서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전혀 안 무서워. 수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수진 씨도 비행기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민수 씨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금방이야.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불안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했습니다.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하늘로 떠오르는 모습. 와, 저거 봐.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이도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우리도 저렇게 날아가요? 그렇지.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신난다.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 수진 씨의 미소,
평범한, 너무나 평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으니까요. 그는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2026년 1월 18일 제주도 여행 마지막 날, 아이들 첫 비행기, 정말 행복하다. 그는 메모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탑승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지은 씨는 루나를 안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루나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더 크게, 더 절박하게, 마치 비명처럼. 지은 씨는 멈춰 섰습니다. 이 정도면 취소해야 하나? 그녀는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검사는 정상이었습니다. 수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스트레스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미안해 루나. 조금만 참아. 지은 씨는 루나를 쓰다듬었습니다. 루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노란 눈동자가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가지마. 위험해. 제발 가지마. 하지만 고양이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 씨는 루나를 이동장에 다시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김민수 씨 가족도 줄을 섰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아빠, 창가 자리예요? 창가. 와, 서연이가 뛰었습니다. 수진 씨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서연아. 네. 그들은 탑승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좌석을 찾았습니다. 짐을 선반에 올렸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승무원이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모든 게 안전해 보였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되어 온 일상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루나의 이동장을 발밑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루나는 아직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잦아든 것 같았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긴장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륙하면 진정될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승무원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떠났습니다. 지은 씨는 이동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루나는 그녀를 봤습니다.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손을 넣어 루나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루나는 그녀의 손가락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었습니다. 작게. 하지만 계속. 김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비행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이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씨는 아이들의 벨트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꽉 조여져 있는지, 제대로 잠겨 있는지. 수진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시작했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야 해.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떨렸습니다. 비행기는 속도를 냈습니다. 점점 빨라졌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와.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민수 씨는 웃었습니다. 수진 씨도 웃었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비행기는 순조롭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지은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집들이 작아졌습니다. 구름이 가까워졌습니다. 루나는 조용해졌습니다. 갑자기, 너무 갑자기. 지은 씨는 깜짝 놀라 이동장을 확인했습니다. 루나는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진정된 건가? 지은 씨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루나의 자세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몸을 숨기려는 것 같았습니다. 위험에서 몸을 보호하려는 자세. 야생동물이 천적을 만났을 때 취하는 자세. 지은 씨는 불안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순조롭게 날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도 일정했습니다. 승무원들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지은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안전벨트 착용 사인이 꺼졌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짐을 꺼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평범한 비행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기내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메모 앱을 다시 열었습니다. 무언가 쓰고 싶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희가 자랄 때까지 아빠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게. 이번 여행처럼 약속해. 그는 메모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었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얀 구름바다.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준호가 말했습니다. 난 기류야. 괜찮아.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비행기는 다시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1분 후 또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크게.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김해 방송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서둘러 벨트를 매십니다. 엄마, 무서워.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곧 지나갈 거야.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윤 씨는 루나를 확인했습니다. 루나는 여전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처럼. 알고 있었던 거야? 지윤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녀는 손을 떨었습니다. 비행기가 또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길게, 더 강하게. 조종석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엔진 1번 출력 저하. 부조종사가 말했습니다. 확인. 디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매뉴얼을 따랐습니다. 수천 번 훈련받은 절차. 고도를 낮췄습니다. 출력을 조정했습니다. 침착하게, 정확하게. 하지만 2분 후 또 다른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엔진 2번 온도 상승. 세대 충돌 가능성 있음. 확인 중. 디장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객실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안전벨트를 매고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불안하게. 민수 씨는 수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모든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오후 3시 37분 화물칸에서 연기가 감지됐습니다. 화재 경보. 화물칸 온도 급상승. 자동 진압 시스템 작동. 조종사들은 긴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엔진 고장, 전력 불안정, 화물칸 과열. 모든 게 동시에 터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씩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 하지만 동시에 터지면 다릅니다. 연설 고장. 객실에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현재 기술적 문제로 인해 비상 착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승무원의 안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객실이 술렁이었습니다. 뭐야? 비상 착륙? 왜?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인수 씨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서연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엄마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어.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지윤 씨는 루나를 꺼냈습니다. 이동장에서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상관없었습니다. 미안해 루나. 내가 틀렸어. 지윤 씨는 울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루나는 그녀의 품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받아들인 것처럼. 비행기가 급격히 고도를 잃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천장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중공원들이 소리쳤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머리를 숙이세요. 충격에 대비하세요. 민수 씨는 서연이와 준호에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확하게. 수진 씨도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봤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사랑해.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장가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매일 밤 불러주던 노래. 자장자장 우리 아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곱게 곱게 자거라. 서연이와 준호는 엄마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지만 엄마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수진 씨는 계속 불렀습니다. 우리 아기 잘도 잔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노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꿈나라로 가거라. 민수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켰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마스크를 쓴 채, 손을 잡은 채. 그는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였습니다. 사랑합니다. 모두를. 그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가슴에 안았습니다. 지윤 씨는 루나를 안고 있었습니다. 루나는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노란 눈동자, 평온한 눈빛.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받아들임이었습니다. 넌 알고 있었구나. 지윤 씨가 속삭였습니다. 나는 듣지 못했어. 미안해. 루나는 그녀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부드럽게. 마지막으로 오후 3시 42분 비행기는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수색 작업은 3일간 계속됐습니다. 해군, 해경,
민간 구조대 모두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147명 전원 사망. 원인은 복합 연쇄 사고로 결론났습니다. 세대 충돌로 시작된 엔진 고장, 전력 시스템 불안정, 화물칸 과열로 인한 화재. 하나씩은 극복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동시에 터진 것입니다. 김민수 씨의 핸드폰은 회수됐습니다. 장수 케이스 덕분에 데이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마지막 메모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였습니다. 사랑합니다. 모두를. 그의 가족은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부모님, 형제들, 친구들, 장례식에서 읽혔습니다.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로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함께였다는 것, 사랑했다는